자, 그러면 앞에서 공정 여기 있는 만들어 놓은 내용을 풀패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5번 공정의 경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텝의 S 안전 높이에서부터 시작하고요. S 급속으로 해서 Z5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S 누르면 0.5까지 내려갔는데요. 실제는 마이너스 3.3까지 내려가요. 왜? 재료 상단을 바꿔줬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1차로 3.8까지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3.8에서 0.5 높은 데니까 마이너스 3.3. 그리고 S에서 헬리클로 1회전, 2회전, 3회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넓히면서 가공을 합니다. 근데 헬리클로 가공을 하는데 평면에서 바라보면 헬리클로 내려가는 이 위치가 코너에서 동작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정중앙에서부터 헬리클로 돌면서 내려가기를 바꿔볼 거예요. 헬리클 위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가운데 위치에서 점도형을 생성을 하면 돼요. 점도형을 생성을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가 65네요. 자, 여기가 치수가 65니까 저는 가운데는 해서 3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의 점도형 그리기의 위치 지정을 이용해서 점을 그리는데요. 그때 좌표값을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좌표값, 그러면 X축의 좌표는 키보드에서 바로 숫자를 입력하면 좌표값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빠른 좌표 입력. 그래서 32.5, Y좌표는 0. 그리고 완료 엔터 하면요. 여기 위치에다가 점도형이 생성이 되고요. 절대 좌표값입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헬리클이 여기서 도는 위치를 정중앙 여기서 돌게끔 바꿔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동작에서 보면 여기 보면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도형은요. 요거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 공정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 그런 다음에 점도형, 그리고 마우스로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점 체인이 잡히는데 순서를 드래그해서 점 체인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성 바꿔주면 여기서 헬리클이 먹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해서 경로 확인, 스텝의 S. 자, 여기서부터 원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평면 그래서 원으로 돌면서 3알로 돌면서 내려가는데 점 체인으로 잡은 위치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자, 지금까지 공정도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페이스 커팅, 그 다음에 외곽 가공, 그 다음에 1차 홈 가공,
열린 포켓, 그 다음에 여기 헬리클로 내려가면서 포켓 가공까지. 대감기.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공정을 좀 더 자세히 하게 볼게요. 스크롤로 조금 옮겨 놓고 근처까지. 그리고 속도를 조금 많이 느리게끔 하고 헬리클로 내려가는 것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거 다시 플레이. 그래서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조금 표현 동작이 시뮬레이션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가공할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켓 공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이 자, 이쪽에 공정이죠. 6번. 수평 홈. 얘가 수직 방향이라면 이쪽에 수평 홈을 가공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창을 닫겠습니다. 자, 5번 공정을 툴패스를 숨겨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픽 뷰의 평면 상태로 보고요.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홈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과 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연결선을 이어줄 거예요. 네, 요거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약간 안쪽으로 1mm 확장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연결호를 그려 볼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리본 메뉴에서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타입은 트리미, 그 다음에 연장 길이에다가 1mm, 왼쪽을 선택하면 가까운 끝점으로 해서 1mm 연장이 죄송해요. 이거 연장 체크 안 했네, 방법. 자, 여기에 클릭해서 1mm 연장, 여기도 클릭해서 1mm 연장을 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연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요 거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본 메뉴의 홈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측정의 거리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측정의 거리 측정. 선과 선을 선택을 해 보니까 사이 거리가 30mm. 자, 그러면 여기를 원으로 이어 주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에 들어가서 끝단적 반경이 직경이 30이고요. 그리고 먼저 잠깐만. 잠깐 내가 왜 접어놓으려 했죠? 자, 실행 취소할게요. 아이고, 내가 접하는 거를 해버렸는데요. 이 끝점에서 시작돼야 되겠죠? 잠깐만, 어디 갔더라? 죄송합니다.
끝단점에 여기 옆에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요거 끝점. 그래서 끝점을 선택을 하고 직경에 30. 그러면 반지름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끝점이랑 끝점 선택을 하고요. 남길 거 다시 수정할게요. 30. 앞에서 요거를 치수가 변경하지 않게끔 고정을 눌렀어야 됐는데요. 고정을 안 눌러서 손동작이 많았는데요. 자, 끝점. 먼저 30을 입력을 해도 마우스로 끝점과 끝점을 선택을 하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변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치 지정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남길 거를 선택을 해야 됐고요. 다시 이 값을 또 수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예 자물쇠로 잠궈 버리겠습니다. 반경 15 자물쇠로 잠궈 버리는 거요. 값이 변하지 않게끔 잠궈 버리고요. 다시 끝점과 끝점 선택을 하면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남길 거 선택을 하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지정하는 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작업을 하는 거는 앞에서 수평 홈 버티칼 가공한 방법으로 똑같이 해도 되고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열린 포켓을 이용해도 되는데 요거를 버티칼을 작업했던 방법을 요거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 공정 3번을 윤곽의 버티칼로 작업했던 이 방법을 항상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얘가 됐는데요. 새롭게 얘로 바꿔주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요건 체인 방향을 윤곽이니까 그래서 체인 방향을 꼭 맞춰줘야 되고요. 혹여라도 선택에 여기에 클릭했다면 자, 요게 따라서 공구가 왼쪽으로 지나가면 바깥쪽이 가공돼요. 그래서 리버스 아이콘 눌러서 진행 방향의 공구가 왼쪽. 그래서 이쪽 안쪽이 가공되게끔 체인 방향 신경 써주시고요. 확인. 자, 하살표 큰 게 절삭 방향이고요. 작은 하살표가 공구의 위치, 보정 방향이에요. 안쪽에 가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록색이 출발이고요. 빨간색을 끝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다른 거는 만질 거 없어요. 공구에 들어가서 얘가 버티칼이 아니고요. 수평이니까 호리전탈에 H로 바꿨습니다. 깊이도 똑같고요. 진입복귀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측면 가공. 요거는 폭이 얘랑 얼추 비슷하네요.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깊이 동일하게 -4예요. 그냥 따로 바꿀 거 없고 체인만 바꿨습니다. 이름하고요. 그리고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 바깥에서 접근해서 1차 가공하고 살짝 여기는 조금 그진 100%가 돼버리네. 약간 가공 간격은 여기는 조금 늘리는 게, 자, 대감기를 하고요. 다시 스텝에 S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짝 그진 100%네요. 처음 스타트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 놔두니까 그진 처음 스타트가 공구 직경의 100%네요. 여기에 가공 간격이 7인데 여기는 그진 10 정도 다 됐어요. 그럼 처음 스타트가 부하가 좀 더 많이 걸리니까 해서 75%로 측면 가공에 가공 간격이 기본적으로 5mm였네요. 처음 스타트가 많이 먹으니까 6, 그러면 1mm 옵셋이 되고,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재생성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그러면 1차에선 좀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2차 돌려서 나갈 때는 해서 좀 줄어들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공정별로 만들면서 확인하는 게 혹시 작업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거 있는지 처음에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포켓 제가 참외 설명을 할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했어요. 테이퍼진 부분은. 그래서 처음 설명을 할 때요, 1차로 여기를 먼저 수평홈 가공을 하는데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공정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은 테이퍼진 부분은. 근데 조금 나눠서 설명해서 작업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가공이 있는데요. 경사 가공이 도면을 볼게요. 자, 등각도를 보면 자, 1차로 이렇게 요게 수평홈을 윤곽을 이용해서 가공을 했는데요. 측면도 보니까 이 면이 다른 거는 다 수직입니다. 여기도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인데 이쪽 면만 테이퍼져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가공을 했을 때 수직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요게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테이퍼진 각도는 여기서 보니까 사이 각도가 90도입니다. 이렇게 여기랑 여기는 센터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45도만큼 테이퍼진 거예요. 여기 사이는 45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1차 항삭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45도 테이퍼져 있는데 자, 그러면 7번 공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해서 윤곽 가공, 그 다음에 도형은요, 열린 체인을
체인을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단일로 해서 각각 잡아도 되는데, 참고로 첫 번째 라인, 이 부분. 자, 요게 테이퍼 작업을 해야 돼요. 방향은 공구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테이퍼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는 이쪽이 테이퍼 돼야 되니까 왼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해서 공구의 왼쪽이니까 여기가 테이퍼 되게끔. 그래서 단일 요소로 해서 직선 2개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공의 종류는 윤곽이고, 공구는 그냥 앞에서 사용했던 1번 평행드밀 그대로.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해서 2D 가공,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직선 100% 그대로 두고요. 측면 가공은 필요 없어서 해제. 단 여기서는 깊이 가공을 사용을 할 겁니다. 가공 간격은 실제 깊이는 4mm입니다. 여기가 테이퍼진 부분이 4mm인데요. 그래서 가공 간격은 0.5씩 해서 내려갈 거고요. 그때 경사 가공 실행을 체크합니다. 0.5씩, 한 번씩 0.5씩, 4mm니까 전체 8번이죠. 가공 요육 빼서는. 그리고 경사 각도에다가 45도를 주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잠깐만요. 조건이 빠진 게 있었나 본데요. 링크 파라메타. 요거를 설정을 안 했네요. 깊이 가공까지 해놓고요. 링크 파라메터를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파라메터에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점프가 필요해요. 체인이 2개니까. 여기 1차 작업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점프해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속 높이는 절대값이 진입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은 제로가 되고요. 가공 깊이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4를 줘야 되는데 요거까지 안 했습니다. 절삭류 온. 그리고 다시 재생성할게요. 그러면 툴패스가 0.5씩 내려가는데 테이퍼 각도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요거는 전체 선택해서 바로 모의 가공으로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 공정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진행바를 쭉 옮겨서 여기 있는 근처까지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0.5씩 경사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의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황삭 가공이에요. 경사 가공의 황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지는 형상이 평행드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지는 형상으로 나와주고요. 이때 계단지는 이 부분의 깊이가 0.5mm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져요. 참고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가공 간격을 뭐 0.5에서 0.1로 하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줄여서 황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차피 황삭이니까 정삭에서는 매끄럽게 나와있지만 황삭에서는 그냥 0.5로 그대로 갈게요. 조금 더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공 깊이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공정의 이름은
그래서 앵글 에서 경사 가공입니다. 그래서 45도 기준으로 해서 해서 각도 45도 일단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참고로 얘도 황삭이고요. 라핑 풀패스는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태핑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핑 가공에 보면 2-M8 1.25 깊이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핑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순서가 있는데요. 자, 이게 태핑 가공을 할 겁니다. 태핑.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에서 드릴 잠시만요. 태핑 가공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가 형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2번에서부터 7번은 다 공정으로 해서 형상이 복잡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다 항삭만 했어요. 여기 있는 부분 다 항삭 작업을 했어요. 실제 필요하면 정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2번에서부터 7번까지 키보드에서 2번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7번을 선택을 하면 범위 선택해서 2번에서 7번까지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8번에서부터 13번까지를 정삭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8번에 들어가서 먼저 정삭용 공구 자, 정삭용 10파이 정삭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2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평핸드 밀 다음 직경은 10인데요. 다음에 들어가서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자, 절삭 조건은 4500rpm에 자, 이송은 면이 깨끗하게 1500으로 할게요. 4500에 1500 시간 잠깐 시간으로 해서 2000으로 갈까? 자, 2000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서 보정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정은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보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계 파라메타에서 공구 반경값, 파라메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기계 보정 화면에서 D값의 형상의 공구 반경을 넣어줘야 돼요. 컨트롤러는.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아서 공구 반경값을 빠뜨리면 실제 반경만큼 과절삭이 발생되고 제품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G41을 사용할 거지만은 그래서 공구 반경값을 안 넣고 작업을 하는 게 중복 보정이에요. G코드 G41은 나오지만은 그래서 반경값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 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여유는 제로로 바꿔주시고요. 깊이 가공은 그래서 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진입에 자, 참고로 여기서는 자, 정삭이니까 척벽만 돌면 돼요. 척벽만 돌면 됩니다. 그래서 척벽만 돌면 되기 때문에 자, 황삭에서는 여기서 소재 여유 날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길이도 좀 크게 줬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다시 100%로 놔두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깥쪽 외곽만 척벽에만 돌면 되기 때문에 황삭에서는 여기서 깎일 양이 많아서 이런 라인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 라인도 크게 했는데요. 참고로 100% 놔두고 링크 파라메타는 따로 만질 거 없고요. 자, 확인을 한 다음에 도형에 들어가서 2번, 3번, 1번만 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황삭에서 여기 다 걷어넣어졌기 때문에 정삭은 이 도형에서부터 0.2 살 남아있는 것만 제거하면 돼요. 체인 2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체인 3번도 삭제하고요. 체인 4번도 삭제, 체인 5번도 삭제. 체인 1번만 남아있으면 돼요. 척벽에 0.2만 날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하고 해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부터 13번까지는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1번에서 Shift 누르고 8번까지 모의 가공을 해보는데 마지막 공정이 얘니까 앞에는 시뮬레이션 안 볼 거고요. 스크롤 바를 좀 옮겨 놓고 자, 그러면 정삭은 요게 척벽에만 날려줄 거예요. 요게는 안 날려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바닥 작업을 할 때 날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속도는 조금 더 줄이고 플레이 버튼 하면 척벽에 0.2만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또 어차피 뒤에 뒤집어서 날려서 단작업할 때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자, 조건에 들어가서 9번에 잠시만요. 8번에 수정한 게 이름 정삭이라고 했어요. 8번에 이름을 피니시. 그래서 정삭입니다. 그래서 피니싱인데 정삭인데 그냥 세 글자 FIN만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9번도 정삭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삭용 공구 2번을 선택을 하고요.
절삭 조건 앞에랑 동일하게 4,500에 이송은 2,000 0.2만 가공을 합니다. 참고로 면 옆에 조도를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송을 좀 줄여도 되고요. 얘도 정삭 피니시.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중복 보정. 가공 여유는 00. 그 다음에 진입복기에 직선 돼 있어서 따로 만질 거 없고요. 자, 참고로 여기는 옆에 면적이 넓어서 이 구간은 그래서 그냥 측면 가공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머지는 바꿀 거 없어요. 재생성. 그래서 경로 확인해서 스텝에 S 누르고 플레이 버튼하면 여기 정삭하는 거고요. 바닥 첫 벽에 0.2 바닥 0.2 날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포켓의 정삭. 조건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 돼서 조금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